이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이 소송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장할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 중에 사망했으니까 이혼은 안 됐다. 아직까지 나는 법적인 배우자다. 따라서 나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겠다. 네, 자기의 뭐 잘잘못을 떠나서 나는 상속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상재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이혼과 관련된 겁니다. 이혼과 관련된 것인데 과연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지, 또 이혼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특히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될지에 관한 주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쉽게 제가 좀 담당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드리기도 조금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일단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에게 이제 서울에 사시는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가장 큰 대기업에 다니는 이제 뭐 세 남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의뢰인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증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의뢰인분이 모텔 방에 들어가서 아내와 상간남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폭행을 해서 아내가 피 흘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상간남과 아내가 아내 소유의 차량에 타서 서로 이제 뭐 좋아한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이혼 소장을 받아보고 태도가 너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아내와 상간남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가 이혼 소장을 받으면 이런 태도를 보이죠. 뭐 여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이혼할 마음은 없어라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이제 혼인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뭐 여보가 이혼을 원하면 내가 이혼은 해주겠다. 하지만 나 재산 분할도 좀 해주고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근데 정말 미안해.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아내하고 상간남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 아내와 상간남이 첫 번째 남편을 폭행 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죠. 특히 이제 남편이 이제 뭐 폭행을 하고 때린 건 맞기 때문에 이제 폭행과 상해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두 번째 고소장. 어떤 고소장이냐? 아내와 상간남이 그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걸 이제 뭐 제3자 간의 대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물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또 고소했습니다. 무슨 고소를 했나? 상간남이 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이 의뢰인이 그 이제 아내하고 만나지 말라라고 하려고 그 상간남의 부서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물론 이제 주변에서 누군가 듣고 있었다면 이제 뭐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아무도 없었다면 뭐 처벌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네 번째 고소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고소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 사실 특별한 증거는 없었는데 자신이 양육자의 이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형사 고소를 하면 하나의 고소장에 이 네 가지 혐의를 담아서 하나를 접수를 하면 경찰서에 출석해서 뭐 조목조목 설명하고 하면은 되는데 이분들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소장을 네 개를 접수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 의뢰인은 경찰서에 일단 기본적으로 네 번 출석하고 추가 조사가 있으니까 한 세 번 더 갔어요. 그러니까 7번을 경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피해자인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네. 네, 그렇게 저희는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의뢰인 가족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분께서 이제 설명하시기를 의뢰인이 그 상간남과 아내 형사 고소 등에 너무 시달리다가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사실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피해자로서 저도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했던 상황인데 그렇게 먼저 목숨을 이제 그렇게 잃으셔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사건은 이제 그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쟁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과연 이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이 소송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장할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 중에 사망했으니까 이혼은 안 됐다. 아직까지 나는 법적인 배우자다. 따라서 나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겠다. 예, 자기의 뭐 잘잘못을 떠나서 나는 상속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남편의 유족은 입장은 어떨까요? 남편 유족은 아니 저 XX가 다른 상간남과 함께 놀아나다가 내 아들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아들 재산까지 넘기냐 상속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했는데 결론은 어떨까요? 우리 법은 먼저 우리 일반적으로 법감정은 유족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산까지 이제 가해자 측에 넘기게 되냐라는 게 일반 법감정인데 사실 우리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료가 되고 배우자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했으니까 상속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남편의 재산은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을 받는데 자식의 재산의 관리권은 누구한테 있죠? 친권자인 아내에게 있죠. 결국 실질적인 모든 재산을 부정의 행위를 했던 아내가 다 가져가게 된 것이죠. 사실 좀 법감정에 좀 반하는 부분이라 저도 이제 변호사가 되기 전에 공부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이혼 소송 중에는 건강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실제 사건이 이제 제 앞에 이렇게 놓이다 보니까 너무 좀 충격이 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의뢰인한테 좀 더 연락을 드리고 마음을 좀 추스리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후회가 많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주제는 좀 무거운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이혼 소송 중에는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혼은 좀 법률혼과 좀 다릅니다. 사실혼은 이 혼인 사실혼 자체를 국가기관에 등록을 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은 이혼이라는 게 없고 사실혼 해소가 있죠. 사실혼 해소는 당사자의 협의나 아니면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면 바로 해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를 위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사실혼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 당사자,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이 수개받아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니까 법률혼과 좀 다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